안녕하세요. 에픽TV 홍진명 원장입니다. 오늘은 기증-늑 연골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기증-늑 연골은 기증받은 사체에서 갈비뼈 부분의 연골 부분을 가공해서 우리 몸에 이식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만든 의료용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증-늑연골 그리고 자가-늑연골을 비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 뭐가 더 좋아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혹은 다른 분들께 질문하셔도 당연히 자가-늑연골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자가-늑연골을 채취하려면 대부분 전신 마취로 채취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채취 과정이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고요. 채취하기 위해서는 절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절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흉터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별로 안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숨 쉴 때마다 통증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이 조금 더 기증-늑연골보다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더 간편한 기증-늑연골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기증-늑연골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극복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와핑 현상입니다. 와핑이란 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기증-늑연골 말고도 자가-늑연골에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저희가 기증-늑연골을 자르는 거, 조각하는 것을 카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늑연골을 카빙하고 나서 바로 사용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똑바랐던 기증-늑연골이 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와핑이라고 합니다. 조각하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코 수술에 적용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코가 똑바랐는데 꽉 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늑연골 사용 시 와핑 현상을 항상 주의하여야 되는데요. 일단 가장 안전한 방법은 카빙을 하고 적어도 30분 이상 지켜본 후 와핑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와핑이 일어났다면 이것을 보정해서 적용 후 수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염증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몸에 원래 없던 다른 이식물을 사용했을 때 우리 자가 조직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식편을 사용하게 되면 염증률이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약 3% 정도의 염증률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제 경험적으로는 조금 더 낮은 것 같습니다. 기증-늑연골 같은 경우는 사실 정해진 수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약 1%에서 2% 정도 내외의 염증률이 있는 건데요. 염증이 있다고 똑같은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는 완전 초기 같은 경우는 항생제 치료로 해결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조금 늦어져서 코 피부가 빨개지기 시작하면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기증-늑연골 같은 경우는 염증이 있다고 혹은 염증이 조금 심하더라도 바로 수술적 제거가 필요한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항생제 치료를 통해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부작용은 바로 흡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증-늑연골의 흡수가 사실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흡수를 촉진시키는 3가지 원인 정도가 있는데 먼저 저희가 기증-늑연골 같은 경우는 코의 끝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단순히 기증-늑연골 한 개만으로 코끝을 많이 올리게 되면 힘을 기증-늑연골 자체에만 많이 받아서 그 부위는 흡수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증-늑연골 하나만 사용하기보다는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을 사용해서 힘을 분산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의사의 노력 말고 환자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흡연, 음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흡수랑도 굉장히 관련이 높습니다. 특히 흡연을 하시게 되면 기증-늑연골이 경험적으로 굉장히 흡수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완화해서 표현하면 3주 그리고 좀 세게 말하면 3달 음주와 흡연을 삼가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두 가지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 흡수를 촉진시키는 요인은 이전에 염증이 있었던 부분, 그래서 구축이 살짝 일어난 부분 혹은 수술하고 나서 염증이 생기면 기증-늑연골 흡수가 워낙 빨라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기증-늑연골 사용이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염증이 너무 심했거나 지금 염증이 좀 생길 것 같은 혹은 코의 컨디션이 그렇게 피부의 혈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증-늑연골보다는 자가-늑연골 사용을 조금은 더 추천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자가-늑연골이 같은 종류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최근 조금 각광받는 기증-늑연골은
미국에서 나름 코의 권위자인 로드리히가 말하는 Fresh Frozen Non-Irradiated Lip Cartilage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상온에 보관하는 화학 처리한 기증 늑연골보다는 냉동 기증 늑연골이 조금은 더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수급이 항상 원활하진 않기 때문에 꼭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냉동된 상태의 기증 늑연골을 사용할 수 있고, 제가 임상적인 경험에서 보았을 때 흡수율이나 강도가 훨씬 더 우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은 10년 정도의 데이터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점차 더 안전하다는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좀 더 보급이 되면 결국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기증 늑연골의 종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증 늑연골을 단순히 써야 된다, 쓰면 안 된다 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기증 늑연골을 어떤 환자한테 어떤 방법으로 숙련된 의료진이 사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에픽TV 홍진명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